주식시장으로 대거 이동했어요. 맞죠? 뭐라고 하면서 이동했어요? 사자 하면서. 그죠? 떨어지면 내가 산다. 근데 금리를 이례적인 수준으로까지. 그러니까 표정이 어떻게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제 끝났다, 담을 돈이 없다. 그게 철부지예요. 내년 경기가 어떻습니까? 한 번이라도 만날 수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수준의 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호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50년까지 다가가서 답변 드리기로 약속을 했죠. 그래서 오늘은 24년 전망을 가지고 이야기를 전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그림을 보면 어떤 게 느껴지십니까? 4명의 시각장애인이 있죠. 그리고 그 4명을 안내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그 안내하는 사람도 시각장애인이세요.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내가 눈을 감고 있으면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알 수 없어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나를 안내하는 자가 맞게 안내하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눈을 뜨고 스스로 경기 판단을 하시고 스스로 그 경기 국면에 맞는 의사결정을 하셔야 된다. 내가 창업을 해야 될지 말지도 누구한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첫 번째 단어를 가지고 시작해 볼게요. 초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는 이것저것 물가가 엄청나게 오르고 있다라는 뜻이죠. 근데 이 물가가 얼마만큼 올랐느냐, 이 오르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고물가는 인생을 통틀어서 한 번이라도 만날 수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수준의 고물가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 앞에 물이 한 병 있는데요. 이 물 한 병 가격이 작년에는 1,000원이었어요. 근데 올해는 2,000원이에요. 근데 내년에는 또 3,000원이 돼요. 물가가 다 오르고 있어요. 순댓국도 오르고 김밥 가격도 오르고 라면 값도 오르고 우유 값도 오르고 다 오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물건의 가격이 다 똑같이 올랐다. 그런 걸 초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뭐라고 받아들이십니까? 이코노미스트는 뭐라고 해석하냐면 돈의 가치가 쪼그라들고 있다라고 해요. 여러분 재테크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재테크란 돈을 어떤 형태로 가지고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에요. 돈을 현금으로 들고 있을까? 저축으로 들고 있을까? 주식으로 들고 있을까? 부동산으로 들고 있을까? 돈의 가치가 급격히 쪼그라들고 있으니까 당한 사람은 누구예요? 돈을 돈으로만 들고 있는 사람인 거죠. 1970년대 만원짜리와 지금의 만원짜리가 같습니까? 그때의 1억과 지금의 1억이 같습니까? 그때의 1억은 지금의 30억 아닙니까? 그때 1억 갖고 있으면 부자고 지금 30억 갖고 있으면 부자고 1억의 가치가 30배로 떨어진 거죠.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라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근데 유독 22년부터 돈의 가치가 강하게 떨어지고 있는 구간이구나 라는 것을 냉정하게 동의해 보면서 이 강의가 시작돼야 됩니다. 그 어떤 때보다 돈을 어떤 형태로 가지고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집중되어야 될 시점입니다. 이제 금리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리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나, 금리를 왜 인하하는지부터 정의를 내려야 돼요. 경기가 순환하지 못한다. 금리를 끌어내려서 경기를 부양시키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금리를 떨어뜨리면 기업들의 투자가 늘어요. 투자가 늘면 당연히 일자리가 늘어요. 일자리가 늘면 소득이 늘어나요. 여러분 소득 늘면 뭐 하고 싶어져요? 옷 사고 싶고, 백 사고 싶고, 자동차 사고 싶고. 그게 소비입니다. 소비가 늘어나면 옷 회사는 옷 더 많이 만들고. 이게 뭐 하는 거죠? 경제가 숨 쉬는 거죠. 이걸 경제의 선순환 구조라고 합니다. 선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의도적으로라도 금리를 끌어내려서 선순환을 시켜야 됩니다. 2008년, 9년 금융위기 때 금리를 끌어내립니다. 왜? 경제가 숨을 못 쉬었으니까. 의도적으로 금리를 끌어내려서 선순환을 요구합니다. 마찬가지 20년 팬데믹 경제 위기가 찾아오죠. 경제가 숨을 못 쉬죠. 의도적으로 숨쉬게 도와줍니다. 인공호흡하죠. 금리를 끌어내립니다. 이렇게 금리를 끌어내려서 경기 부양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이런 통화정책을 우리는 완화적 통화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완화적 통화정책을 집중적으로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완화의 시대라고 합니다. 근데 반대로 2022년에는 뭐가 찾아왔어요? 초인플레이션이 찾아왔어요. 이제 숙제가 뭘로 바뀌죠? 경기 부양이 숙제예요? 아니요. 물가 안정이 숙제예요. 통화정책의 숙제는 두 가지입니다. 크게. 경기 부양이냐, 물가 안정이냐. 그럼 물가 안정이 숙제일 때는 뭐 하는 거예요? 금리를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를 끌어올리는 시대가 오죠. 근데 금리를 이례적인 수준으로까지. 왜 이례적인 수준으로까지 금리를 끌어올렸을까요? 왜? 물가가 이례적으로 높았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높은 금리를 도입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시장이 이례적으로 변동합니다. 물가, 금리, 시장 세 단어로 경제 현상을 다 요약할 수 있습니다. 물가가 치솟았고 그것 때문에 금리를 치켜 올렸고 그것 때문에 시장이 변동했어요. 외환시장 초강달러가 나와요. 주식시장 주가가 무너져요. 부동산 시장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요. 실물경제 경기 침체가 찾아와요. 그 모든 현상이 물가, 금리, 시장으로 설명이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은 오늘 강의의 한 문장입니다. 시대를 구분하라. 여러분들은 이코노미스트가 아니시잖아요. 시대를 구분하시면 돼요. 좀 중기, 장기적인 텀에서 2년, 3년, 5년 그 중기, 장기 텀에서 지금이 어떤 시대인지를 구분하면 됩니다. 그래서 금리를 끌어올리는 시대, 물가 안정을 위해서 금리를 계속 끌어올리는 통화정책, 그걸 긴축적 통화정책이라고 하고 그런 시대를 우리는 긴축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완화의 시대냐 긴축의 시대냐 시대만 구분하면 됩니다. 그리고 시대에 걸맞게만 대응하면 됩니다. 계절을 구분하면 돼요. 시대를 구분하면 돼요. 완화의 시대에 맞게 돈을 어떤 형태로 갖고 있을까? 긴축의 시대에 맞게 돈을 어떤 형태로 갖고 있을까? 그걸 고민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시대에 맞게 행동하지 않고 대응했다가 실패하는 사례를 대표적으로 돈은 실시간으로 높은 수익성을 찾아 이동한다. 꼭 기억해 주세요. 금리가 제로금리로 떨어질 때 자산가들은 돈을 어디로 옮길까요? 은행에서 주식시장으로 내몹니다. 부동산 시장으로 대거 이동시킵니다. 돈을 그 자리에 두지 않아요. 반대로 금리가 올라갈 때는 굳이 불안하게 주식시장에 돈을 두지 않아요. 굳이 부동산 시장에 돈을 두지 않아요. 긴축의 시대가 올 것 같다. 그러면 집을 팝니다. 주식 팝니다. 은행으로 돈을 몰아넣어요. 높은 금리의 이자 수익을 계속 챙겨요. 여러분도 돈을 이동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산가들이 이동할 때 이동하도록 도와주면 안 됩니다. 자산가들이 부동산 팔 때 그때 사고 자산가들이 집 살 때 그때 지켜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시대를 구분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려요.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때 제로금리 도입하죠. 완화의 시대가 옵니다.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대거 이동하셨죠? 어디로? 주식시장으로 대거 이동해서 맞죠? 뭐라고 하면서 이동했어요? 사자 하면서 그죠? 떨어지면 내가 산다. 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완화의 시대 때 적절한 대응입니다. 그게 봄이 오니 씨 뿌리는 거예요. 제로금리니까 당연히 주식 보유 비중 늘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시대가 바뀐대. 시대가 분명히 가을로 바뀌는데 나는 여전히 똑같이 씨 뿌리고 있다. 완화의 시대가 가고 22년 긴축의 시대가 오는데 여전히 떨어지면 사고 떨어지면 사요. 그러니까 표정이 어떻게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는 거죠. 심지어 많은 유튜브 채널에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이 나와가지고 22년 주가가 조정되기 시작했는데 삼성전자가 25만 원 갈 거니까 계속 담아라 하면서 10만 전자가 9만 전자로 떨어지니까 뭐라고 해요? 싸다 담아라. 8만 전자로 떨어져요. 이제 뭐라고 해요? 진짜 싸다 담아라. 6만 전자로 떨어져요. 5만 전자로 떨어져요. 이제 끝났다. 담을 돈이 없다. 그게 무슨 주식 투자입니까? 그게 철부지예요. 계절을 구분하지 않은 거예요. 완화의 시대 때 주식 보유 비중을 늘리고 긴축의 시대 때 주식 보유 비중을 0으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시대에 걸맞게만 의사결정하면 돼요. 시대를 구분하시란 말이에요. 이코노미스트처럼 소비자 동향조사 보면서 데이터 분석하고 물가 데이터 보면서 그걸 분석하시라는 뜻이 아닙니다. 적어도 이 시대를 한번 정의 내려보고 지금은 어떤 국면인지 그리고 나는 어떤 국면으로 건너가는 것인지 계속 디파인 하셔라 이거죠. 시대를 구분하십시오. 드려야 될 이야기가 굉장히 많으나 마지막으로 꼭 드려야 될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 주셨던 내년 경기가 어떻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